대부분 사람들은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고 싶으면 유튜브에 뱃살 빼는 운동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을 따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세요? 댓글로는 저 2주 만에 5kg 빠졌어요 라고 하는데 나는 한 달을 따라해도 바지가 그대로인 경험이요. 분명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뱃살은 그대로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운동이 대부분 근육 증가가 목적이지 체지방 감소가 목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육을 키우는 거는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체지방 감량에도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진짜로 체지방 감량이라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방을 빼기 위한 운동과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실험하고 데이터로 확인한 체지방을 3배 빨리 빼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힘들게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요. 체지방이 타는 진짜 원리에 기반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요. 하루 종일 운동해도 5,753kcal를 태웠던 운동이 이 원리를 적용하자 16,207kcal를 태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둘 다 많이 태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1시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적용 전에는 239kcal를 태웠고요. 적용 후에는 675kcal를 태웠습니다. 무려 거의 3배나 차이가 났어요.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운동을 해도 왜 살이 안 빠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에너지 소비량만큼 살이 빠진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인터벌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벌 운동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드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부분이 그렇게 소모되는 에너지가 사실은 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벌 운동이 포함된 대부분의 고강도 운동은 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인데요. 못 믿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실에 찾아가서 데이터로 확인해봤습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지 탄수화물을 태우는지 호흡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은요, 자전거를 타면서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였고요. 이 높아진 강도에 따라서 에너지 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거든요. 여기 바로 제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핵심인데요. 가로축은 운동 강도고요. 빨간색이 탄수화물, 파란색이 지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저강도로 지방을 주로 태우고 오른쪽은 고강도로 탄수화물을 주로 태우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탄수화물 소모량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기점이 지나면 더 이상 지방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거의 탄수화물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는 강도가 실제로 인터벌을 수행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강도입니다. 반대로 운동 강도를 낮추면 지방을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프의 왼쪽으로 내려와서, 즉 운동 강도가 낮아졌을 때를 보면 지방이 100% 사용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낮은 운동 강도만 지방을 태우는데 적합할까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운동 강도가 낮으면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100% 사용하더라도 지방을 사용하는 총량 자체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 말고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총량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운동 강도가 강해지는 거고요. 빨간색이 탄수화물, 파란색이 지방입니다. 보시면 너무 약한 운동 강도 자체는 지방이 타는 양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강한 운동은 많은 에너지를 태우지만 탄수화물만 주로 태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강도 운동은 장시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까지 계산했을 때 그렇게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모되는 열량과 탄수화물과 지방의 사용 비율까지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지방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Fat Max라고 불리는 지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운동하시면 운동 시간도 꽤 길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최소 30분에서 최대한 5, 6시간까지
시간까지 지속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실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결과를 보시면 놀라운데요. 같은 팹맥스여도 전혀 다르게 지방 타는 양이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 모두 제 데이터고요. 저는 같은 운동을 했거든요. 같은 상황에서요. 그런데 왜 다를까요? 제가 사실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식단을 바꿨었고요. 그리고 운동 방법도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또 실험을 하기 전에 먹은 음식도 바꿔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테스트에서는 지방을 탄수화물보다 많이 사용하지 못했지만요. 다른 한 가지 테스트에서는 지방 소모량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팹맥스의 차이는요, 5,753에서 16,207로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1시간 운동했을 때 사용되는 지방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239kcal와 675kcal로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운동 방법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첫 번째 실험 전에는 평소같이 운동을 했고요. 두 번째 실험 전에는 지방을 태우는 엔진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방법은요, 초급자랑 중급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초급자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공복 상태에서요, 걷기, 천천히 달리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체중이 조금 나가는 분들은 관절의 부담이 가장 적은 자전거를 타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때 운동 강도는 팹맥스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저처럼 실험을 해서 팹맥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팹맥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팹맥스 강도는 운동을 할 때 말은 할 수 있지만 숨이 조금 차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노래는 못 불러요. 그런데 짧은 대화는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심박수로 따졌을 때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55%에서 70% 사이 정도 구간이고요. 운동을 할 때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강도로 말씀드리자면 옆 사람이랑 오늘 날씨 좋네요 정도의 짧은 말은 할 수 있는데 긴 대화는 불가능한 그 정도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방 제일 많이 태우는 강도로 토킹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딱 이 정도가 토킹 테스트로 적당한 정도의 심박수입니다.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숫자로 주실 수 없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심박수를 130에서 150 사이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운동 시간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 시간은 운동을 시작하시고 5분 뒤에 심박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심박수보다 10이 오르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심박수 135로 운동을 했다. 그러다가 심박수가 145가 되었다. 그러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운동을 한 거예요. 이 강도로 운동하시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거 생각보다 안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강도입니다. 진짜로 딱 4주만 일주일에 5일 해보세요. 그럼 몸에 지방 엔진이 켜지면서 지방을 태울 준비가 됩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어지럽고 너무 힘든 분들은 방탄커피 한 잔 마시고 하세요. 그럼 지방 대사가 더 빨리 켜져서 훨씬 수월하게 공복 운동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4주를 운동하면 변화가 느껴지실 텐데요. 운동이 끝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전에는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했는데 요즘에는 운동 끝날 때 뭔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중급자로 넘어가실 때가 된 거예요. 중급자가 된 분들은요, 인터벌을 3일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팹맥스 강도로 운동을 하셨다면 수요일에 인터벌을 넣으시고 목요일에 쉬시고요. 금요일, 토요일에 다시 팹맥스 강도로 운동을 하고 일요일날 인터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벌을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의문이 들면서 아까 인터벌은 탄수화물만 쓴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터벌 운동을 넣는 이유는요, 고강도 운동을 한 번씩 넣어주면요, 우리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면서요, 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터벌 운동은 운동을 할 때 지금 당장은 탄수화물만 사용하지만요, 지방 엔진을 훨씬 잘 돌릴 수 있는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인터벌 운동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인터벌만 하시면 이제 문제가 너무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게 되니까 오버 트레이닝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지방 대사를 본격적으로 켜는 게 어렵습니다. 인터벌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1분 고강도와 30초의 가벼운 회복을 4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세트인데요. 이걸 총 3세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트와 세트 사이에 가벼운 회복을 4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고강도 1분, 회복 30초, 고강도 1분, 회복 30초, 고강도 1분, 회복 30초, 마지막 고강도 1분, 회복 30초 해서 6분이 되고요. 그 사이에 또 회복 4분이 들어가니까 총 10분이 됩니다. 이렇게 3번을 하면요. 30분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고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고강도 인터벌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10분은 팬맥스 강도로 워밍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리기, 자전거, 수영 뭐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인터벌 사이에 휴식을 취할 때는 그냥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요. 불완전 휴식이라고 해서 가벼운 강도로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요. 달리기 하시던 분들은 걷기를 하시고요. 자전거 타셨던 분들은 살살 페달 굴리기를 해주세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고강도는 어느 정도가 고강도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막 파이팅이 넘쳐서 첫 세트의 첫 인터벌부터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힘들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강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첫 번째 세트에 세 번째 1분 정도에 갔을 때 힘들다 라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게 맞는 강도입니다. 심박수로 치자면 그때 160을 넘으면 돼요. 이게 한 세트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 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4분의 회복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너무 진절머리 나게 하기 싫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강한 강도인 거예요. 한 세트가 끝나고 나서 힘들지만 그래도 다음 세트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이게 초반에 이거 인터벌 치고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셔도요. 같은 강도로 인터벌을 계속 진행하시면요. 마지막 세트에 가서는 심박수가 170 혹은 170 이상이 되는 강도가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목에서 피맛도 조금 나고요. 그 정도 강도가 딱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런닝머신으로 숫자를 몇을 해놓고 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체력 수준이 너무 달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한번 해보시면 감은 바로 오실 거예요. 왜냐면 몸이 진짜 정직하거든요. 만약에 강도 설정을 내가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강도를 조금 낮추셔도 되니까요. 끝까지 완주를 해보세요. 내 몸이 지방을 타는 머신으로 바뀌어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중급자라고 축하받고 인터벌을 막상 해봤더니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주 2회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몸이 적응이 되면 그때 2번으로 늘리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운동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대신에 주 1회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진짜로 무섭도록 지방 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지방을 가장 잘 태울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초급자 방법부터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하신다면요. 누구나 지방을 활활 태우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 방법을 사용하시면요. 같은 시간 운동을 해도 지방을 3배나 더 많이 태울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숨이 덜 차서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2, 3주만 지나도 바지가 헐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식단과 결합했을 때 지방을 훨씬 잘 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식단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복 운동하면 오히려 혈당이 높아져서 살이 찐다던데요. 이런 공복 운동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복 운동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 영상 확인하시면 공복 운동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래 댓글이랑 더보기에 영상을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한다고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운동은 근육 증가용 루틴이에요. 두 번째, 체지방을 제대로 빼고 싶다면요. 지방이 가장 잘 타는 상태에서 지방을 가장 잘 쓰는 운동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게 바로 팹맥스 강도인데요. 숨은 차지만 말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저강도 운동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초보자는 팹맥스 강도 운동을 한 달 동안 유지하세요. 중급자부터는 인터벌을 더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에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열심히만 말고 똑똑하게 운동하세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목표는요, 하루에 딱 10분에게 잘못된 다이어트 말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도와드리자 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적어도 10분에게는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요, 채널 구독하시고 감량길 걸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